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연재 작가의 손자에게 주는 메시지 한 편, 편지예요. 편지글 한 편 또 읽겠습니다. 일기는 글쓰기의 저축은행이다. 현수야,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일기하면 할아버지는 우선 떠오르는 말들이 있다. 그건 바로 반성, 비판, 수신이다. 그날 자기가 한 일이나 언행에 관하여 잘못 혹은 모자람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반성이다. 비판은 반성을 통해 잘하고 못함,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이다. 수신은 반성과 비판을 통해 마음과 행실을 바르고 착하게 닦아가는 일이다. 어떠냐? 어렵냐? 그러나 자기 생활을 반성, 비판하고 바르게 닦아간다면 그 누구보다 자기 삶을 떳떳하고 보람있다고 여기게 되고 마음이 저절로 뿌듯해짐을 깨닫게 될 거다. 옛날 증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매일 자기 생활 가운데서 주로 3가지 문제를 살폈단다. 첫째, 사회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거짓 없이 대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는가? 둘째, 여러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혹시라도 신의 없는 짓거리는 없었는가? 셋째,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잘 익혔는가이다. 증자는 공자의 애제자다. 증자는 평생 반성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혹시 너 안내라는 사람 들어봤지? 유명한 안내 일기를 쓴 소녀다. 독일 살던 유대인 가족이 나치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네덜란드로 도망했다. 독일군이 네덜란드까지 쳐들어오자 어디로 더 도망칠 수 없어서 벽장에 숨어서 몰래 그들의 폭정을 일기로 남겼다. 물론 그 뒤에 붙잡혀서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었단다. 나치의 잔인한 행동을 폭로하고 학대받는 유대인들 모습을 진실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널리 읽히고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일기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즐기는 변명이 있다. 바로 그건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쓰냐는 것이다. 그들 변명은 사실 무식함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증자가 반성한 것처럼 같은 사람, 같은 친구, 같은 공부라도 여러 가지 감각, 내용, 모양, 색깔, 태도, 생각, 느낌 등의 변화에 따라 반성할 거리, 비판할 거리, 쓸 거리들이 다양해진다. 안내는 소녀였지만 꼬박꼬박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썼다. 비판적인 눈을 갖고 나치의 악독함을 진실하게 기록했다. 그 때문에 그녀의 일기가 역사적인 의미를 크게 드러낸 것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나서 1598년에 돌아가셨죠.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도 그렇다. 전쟁터 진중에서 자기 전 꾸준히 일기를 썼다. 6년여 동안 한문으로 간략간략하게 써놓았지만 그 일기를 통해 충무공의 우국충정은 역사적으로 만인의 표상이 됐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쓰느냐고? 어떻게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다. 수필가다. 그가 펴낸 책 이름이 일기다. 10대가 되던 소년 시절부터 75세가 되던 노인 시절까지 쓴 일기를 가지고 만든 책이다. 일기는 글쓰기의 저축은행이다. 에머슨의 말이다. 그의 말뜻은 역시 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입증해 준 것이다. 1994년 9월 12일 월요일 맑음. 아들 총의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첫 출근하는 날이다. 내 손으로 직접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굳게 격려를 보냈다. 잘 해가리라 믿는다. 나이 26살이다. 나도 같은 나이에 첫 출근을 했었다. 나 때는 지금보다도 직장 문이 훨씬 좁았다.
직장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첫 출근하던 애비보다 자식놈의 첫 출근이 훨씬 더 힘이 써 보인다. 나도 덩달아 힘이 난다. 2008년 9월 6일 토요일 맑음. 현수야, 오늘은 뭘 할까? 할아버지 산에 가요. 할머니 산에 가셨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 따라가지. 그랬어? 아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자. 가서 할머니도 만나자꾸나. 용마산으로 향했다. 현수가 앞장선다. 너무너무 귀엽다. 현수야, 옛날에 할아버지가 너만 했을 때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사나이는 머리를 똑바로 들고 앞을 잘 보면서 씩씩하게 걸어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그러니 너도 힘차게 걸어가 봐. 현수는 오를 때 한 번, 내려올 때 2번 넘어졌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다녀왔다. 점심 먹고 또 독서실을 가잔다. 오늘은 5권을 읽잔다. 막내 도토리의 다짐, 짹짹이의 하루, 낙타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비 오는 날이 좋아를 신나게 읽어줬다. 나도 일기를 오래도록 써온 편이다. 누구나 자기의 일기를 들추면 자신의 과거를 만날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일기 가운데 떳떳하고 흐뭇한 일들은 절반도 안 된다. 자신의 못난, 못된, 부끄러운 일들이 수두룩하다. 실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대부분인 셈이다. 그 때문에 일기를 쓰면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하지 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누가 자기의 잘못이나 모자람을 바로잡아서 줄 사람이 있겠는가. 내 스스로 좋고 나쁜 점, 옳고 그른 점을 따져서 고쳐갈 수밖에. 결국 수신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배움의 근본은 수신이다. 자기의 몸을 스스로 닦아나가는 것이 수신이죠. 선과 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갈 수 있다.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는 사람은 선과 의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신이 철저하지 못하면 배움도 철저할 수가 없다. 마음이 바라야 덕이 잘 닦인다. 덕이 잘 닦여야 집안을 잘 다스린다.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린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천하를 잘 평정한다.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지요. 일기를 쓰면 좋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안다. 넌 어떠냐? 그러나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줄 알면서도 일기를 안 쓴다. 왜일까? 그 까닭은 바로 게으름 때문이다. 사람이 부지런하다면 못 쓸 게 없다. 너도 미국 생활 하다 보면 쓸거리들이 다양하겠지? 너를 기쁘고 즐겁게 한 일, 내가 좋아하고 욕심냈던 일들을 써봐. 혹은 너를 화나고 속상하게 한 일, 내가 사랑하고 미워했던 일들도 써봐. 많이 쓸 거 하나도 없어. 간단하게 쓰는 거야. 아마 짤막짤막하게 영어로 써도 재미있을 것 같다. 쓸 게 없는 날도 있겠지. 그런 날엔 읽는 책에서 멋진 문장이나 구절, 시 같은 걸 적어놔도 참 좋다. 현수야, 그날 너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따질 수만 있다면 넌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 엄마, 아빠하고 떠들면서 한번 의논해봐. 잘 있어라, 현수야. 안녕. 이런 할아버지를 둔 손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꼭 필요한 교훈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일주일에 1~2번씩 손주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현수는 행복한 손자, 할아버지는 보람 있는 할아버지. 정말 이런 할아버지와 손자가 많을수록 이 지구촌은 훌륭한 그런 세상이 되겠지요.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일기를 씁시다. 가지고 다니면서 씁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